땅짚고 회의실에 오늘은 좀 특별한 코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8월 18일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논란이 많았던 법인데 이 관련해서 저희와 이게 연락을 많이 주고받고 하셨던 이 임대인 협의회 성창엽 대표님과 그리고 협의회 자문 변호사님 김성호 변호사님 회의실에 어렵게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도 그 땅짚고 채널 많이 보고 있었고 또 도움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기자님들하고도 연락을 주고받고 했었는데 또 저희 문제로 또 이렇게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또 몰랐네요. 오늘 또 상당히 저희한테 중요하기도 하고 어려운 날이기도 해서 오늘 얘기 잘 나누고 많은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합니다. 임대주택 특별법이 아무래도 이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아주 좀 핫 이슈이기도 하고 논란이 많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한번 대표로 말씀을 나눠본다 이런 취지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협의회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은 그 전국적으로 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하시던 분들이 지금 주축이 돼서 만드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저희가 3월부터 시작된 그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자진신고 기간부터 해서 쭉 저희가 모여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했었는데 제대로 된 저희 목소리를 내줄 창구나 이런 협회나 이런 단체가 없어서 피해를 받고 있다 해서 그 주축으로 해서 모이게 됐고 지금은 이렇게 오늘 기준으로 강제 맞소를 당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차 3법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또 이제 일반 임대인들까지 포함해서 저희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특별법이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좀 초평을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요? 실질적으로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폐지 수순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7월 10일 대책 이후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기, 장기 포함해서 모두 지금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비아파트 부분, 장기 이 제도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오늘 8월 18일 기준으로 의무임대가 지난 분들은 강제 말소를 당하게 되고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시 박탈을 당하게 될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3월에 자진신고 그때는 이제 임대료 상한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라든가 이런 문제로 좀 시작을 하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시작해서 가장 고통받고 어려웠던 거 기자님하고도 통화를 했었었고 지금은 근데 그게 거의 잊혀질 정도로 아예 사업자 지위 박탈이라는 그런 문제에 놓이게 되었고 그리고 등록 당시에 정부와의 계약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건 그거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려서 지금 그들은 약속된 혜택이라고 하는데 혜택이 아니라 사실은 의무를 다한 권리인데 그 권리를 박탈당하게 생긴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혜택이 아니고 의무를 했으니까 그만큼 권리가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 양도세 부분도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저희가 임대사업자 안에도 종류가 워낙 지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류마다 지금 해당하는 문제들이 워낙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도 조금씩 저희 안에서도 다르고 그래서 너무나 지금 복잡한 상태입니다. 다른 경로로도 메일도 그렇고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의 이런 제보라든지 의견을 많이 접수를 하고 있는데 박기호 기자도 아시겠지만 다세대 다가구 이런 빌라를 운영하는 그런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비중이 제가 알기로 한 75%? 74몇 %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반발하는 좀 주된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상 지금 저 주택임대사업자 하면 대부분 국민들이 생각하시고 계신 건 다주택, 아파트, 투기권 이런 프레임에 쌓여 있는데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75% 정도의 대다수의 임대사업자는 다가구 다세대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160만 채에서 한 120만 채 정도 되는 거죠.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방에 있는 화성시 8타면에 예를 들어서 있는 다가구 주택 가진 사람이 내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그 특수한 예가 아니라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져서 같이 억울하게 이제 그 정책의 피해를 받고 있는 데서 되게 좀 불만이 많죠.
다가구는 임대주택자고 임대주택자는 불로소득을 얻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적폐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방의 원룸 그러니까 다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곧바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똘똘한 한 채라는 거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 있는 한 채가 10억이 넘는데 그런 지방에 있는 뭐 그런 다세대 같은 경우는 20채가 되더라도 그게 합산해서 6억이 안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공정의 그런 기치에서 말하는 서울에 10억 넘는 한 채하고 지방에 기준시가 6억이 안 되는 20채하고 어떻게 이거를 공평하게 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논의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비아파트 분들은 양도 차익이 나야 양도세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대부분의 임대사업 그 75%의 비아파트 분들은 장특공이라든지 뭐 양도세 혜택이라든지 이거랑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뭐 내놔도 지금 팔리지도 않는 상황이라 그런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혜택을 못 받게 되면은 부담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 그냥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어쨌든 정부의 말을 듣고 그 임대사업자 이 세제 혜택을 장려하고 뭐 그런 걸 강조했던 정부의 말을 듣고 본인들이 이제 전월세 시장에 뭐 기여했다, 안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갑자기 세금 부담이 엄청 늘어나니까 이에 대한 반발이 가장 핵심이라고. 2017년에 김영미 장관이 이렇게 나오셔서 혜택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주택자들은 뭐 임대사업자로 모두 등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이전에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을 유지하고 계셨던 분들이 또 수십만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상 무슨 뭐 2017년도에 그런 혜택들이랑 무관하게 그 사업을 영위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같이 똑같이 이제 그 이 불합리한 정책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좀 땜질식 처방들을 내놨었잖아요. 아파트 이제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특별법을 좀 일관되게 좀 강행 처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기대 효과도 일단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연이어서 냈던 정책들을 하면은 보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이렇게 그 계속 옥죄에 있는 정책을 하게 되면 결국에 매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요게 가장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160만 호를 얘기하면서 일전에 그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3기 신도시에 9배 물량이 쏟아질 것이다. 그 중에 75%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아파트 부분들입니다. 이 공급이 쏟아진다 그래서 기자님 같은 경우 생애 첫 주택으로 원룸을 다가구 원룸이나 이런 걸 구입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급체가 사실은 연관이 없는 거죠. 근데 기대 효과를 바라는 건 이렇게 해서 뭐 물량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명무실의 제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제도를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효과를 바라고 이런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 120만 가구라는 숫자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사실상 이 비아파트에서 원룸, 다가구 이런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런 데들은 거쳐가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빌려 쓰는 집.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이렇게 매물이 나온다 이런 것도 크게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걸로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뭐 매수 의사를 갖고 매물을 내놓은 상태의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일반 기존 시장에서는 받아주질 못하니까 그러면 LH에다 그 위탁을 좀 해보자 해서 신청을 했는데 LH에서도 뭐 거부 의사를 밝히니까요. 그러니까 교통이 안 좋다, 그리고 수익률이 안 나온다, 뭐 학군이 갖춰주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 임대를 책임져 줬던 부분도 그 민간 임대 부분을 책임져 줬던 것도 임대 사업자들이었으니까요. 지금 여야가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은 민간 임대, 그러니까 임대 부분은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공공임대로 지금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대 정부 한 30-40년 동안 공공임대 차지하는 비율은 10%에서 10%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나머지는 민간에서 그거를 주도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부분을 뭐 지금 정부에서는 5년 내에 공공임대로 다 전환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거지로 지금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결국 가장 좋아하는 거는 신축 아파트인데
지금 민간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비아파트 약 75%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사람들이 수도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최소 4년 그리고 최대한 8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시장에 내놓아도 매력 있는 상품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그게 안 통합니다. 민간 임대주택을 아무리 내놓아도 사람들은 매력적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합니다. 그것도 있지만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로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 이번에 새로 도입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이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또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던데 이게 아주 부담이 크고 좀 사업자로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는 게 맞나요? 이게 지금 저희 그 주택임대사업자 문제 중에서 가장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그 임대보증 그 안에서 그래서 저희 안에서도 많은 결이 갈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강제 말소를 시키지 말아달라. 그래서 뭐 그 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B아파트에 지금 현재 제도상에서 제일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B아파트의 장기 이 부분의 분들은 우리도 강제 말소를 좀 시켜달라, 자진 말소라도 시켜달라 이렇게 상반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임대보증보험 때문에 이게 지금 단순하게 지금 요새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단순하게 뭐 임대인들이 뭐 돈을 추가로 내게 됐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갖춰야 되는 자격 요건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가 비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종부세보다 더 큰 부담으로 지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가입 자체가 안 돼서 그냥 자격 바탈이 돼버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허그랑 그리고 서울주택보증에서 이제 그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오늘자로 서울주택보증에 그 문의를 하신 분, 전화로 문의를 하신 분은 우리는 취급하지 않는다. 허그 쪽으로 전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허그 쪽에서 전화를 하면 아직 상품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오늘이 시행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허그에서 가입을 하려면 존재 조건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제3자 계약의 이 세 가지가 의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B아파트 분들의 경우에는 빌려 쓰는 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군대 문제로 인해서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 직장 때문에 잠시 사는 경우에 뭐 청약 같은 문제 때문에 이전을 못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아예 지금 그 허그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뭐 아예 가입이 안 되는 상태라 지금 그렇게 되면은 뭐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 그 자격이 박탈이 되거나 그 벌금을 물을 수도 있고 징역 2년 이하 2천만 원 벌금 그런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어제자 그제자로 얘기 나왔던 거는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물건을 구해서 계약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거랑 연관된 부분인데요. 그 75% 임대인 부담, 25% 임차인 부담, 그 임대 보증료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이제 언론에서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뭐 그 설명 자료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러면 25%의 부담도 하기 싫어하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답변이 그러면 임대사업자 물건이 아닌 걸로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국토부가 할 대답이라고 보십니까? 그 보험료를 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럼 그 없는 데를 찾아가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특히나 사실상 뭐 원룸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그 더 영세한 건물일수록 월세 1만 원, 뭐 월세 만 원 단위 때문에 집을 계속 많이 알아보고 다니고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임대보증보험 25%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다만 몇만 원일지라도 이렇게 해서 해버리면은 고민하고 다른 집을 찾아보게 되겠죠.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럼 결국에 세입자 입장에서도 선택권이 줄어드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임대사업자 물건이니까 뭐 해서 더 들어가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임대보증보험료 그래서 부담을 해야 돼? 그러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다른 데를 한 번 더 찾아볼까? 이런 식이 되겠죠. 관련 법령상에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75%고 임차인이 25% 부담하는데 보증가입을 거부를 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는데 거기 해당 조항에는 임대인만 처벌할 수 있고 임차인은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나는 가입하고 싶은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내가 거부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임대인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되게 간과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뒤에 가려져 있는 건 감정평가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임대보증보험 책정을 하기 위해선 감정평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2년을 유효기간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표준 감정료 같이 이렇게 책정된 게 있는데 최소 단위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에 이제 임대인의 조건에 따라서 요율을 붙이고 이제 해서 평가가 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원룸 같은 경우는 평수가 작든 가격이 적든 어떻게 하든 미니멈이 20만 원이니까 2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채당. 예. 그래서 원룸이 20개다 하면 4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율을 또 곱해서 거기다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또 이제 임대 보증을 또 해서 받아야 되고 간평을 받고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임대 보증료, 임대 보험료 이상으로 또 들어가는 임대 사업자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래서 지금 장기의 비아파트 분들이 우리도 말소를 시켜달라 하는 부분이 종부사업자를 배제를 받아도 이게 너무 크니까요. 부담이 너무 크니까 부담이 크고 매번 세입자가 들락날락 할 때마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 전세 뭐 2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뭐 다세대 원룸 같은 경우는 뭐 1년 계약이 거의 기본이고 6개월 안에도 뭐 3개월 안에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런 과정을 똑같이 거쳐서 또 똑같이 이제 비용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불합리하죠.